성인분들이 영어 공부를 10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잘 못하시죠? 근데 잠깐만요. 만약 여러분이 AI도 안 쓰실 거고 외국인 만날 일도 없고 평생 한국에서만 사실 거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띠드입니다. 저는 유학을 갔다 온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만 15살에 영어 회화 강사를 시작했고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라이킹 최고 등급, 오픽 상위 시험인 OPI에서 최고 등급 슈페리어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요. 인강조차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부한 게 없죠. 그냥 영어를 계속 쓰는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천재는 없다. 천재적인 방법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번에 1편에서는 성인분들이 왜 영어 공부에 실패하는지 제가 겪어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AI가 다 번역해주는데 영어 공부 뭐하러 해?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실시간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구글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어폰만 꽂고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어폰으로 실시간으로 다 통역이 되는 거죠.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말이 다 끝나야 통역이 됐었는데 지금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의도를 예상해서 통역을 해주니까요. 확실히 발전한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통역이라는 게 완전 실시간이라기보다는 빠른 순차 통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AI가 번역하고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 AI가 또 번역해서 제가 듣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순차 통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통역 앱을 켜놓고 외국인이랑 1시간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서로 완전히 지칩니다. 대화 자체가 노동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서로 반가워하고 친해질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쉽게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AI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어권 개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명령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 영어로 먼저 나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라서 영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AI 시대라서 영어가 더 필요한 거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성인분들이 영어 공부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인분들은 자꾸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 그 맞는 방법이 어쩌면 또 쉬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은 쉬운 방법을 찾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어민처럼 되는 비, 반년 만에 영어 마스터, AI로 영어 마스터, 영어 왕 초보, 3개월 만에 프리토킹,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후킹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영상도 보시죠. 그리고 또 책도 사시죠. 강의 결제 또 하시죠. 그런데 영어 실력이 늘었나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왜냐? 영어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영어 공부에 대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수영 이론 책을 뭐 100권 본다고 수영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애들은 듣기만 해도 되던데 왜 어른들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인계기 가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계기 가설은 1967년에 에릭 레너버그라는 언어학자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뇌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레너버그에 따르면 이 능력이 배력 사춘기 만 12살에서 13살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의 언어 습득창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처럼 그냥 듣기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효율적인 방법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단시간에 난 지금 시험 점수만 있으면 돼. 졸업할 때 필요하고 지금 회사를 들어가는데 필요하고 어떤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토익이 필요한 분들 계세요. 지금 자기가 점수가 안 되는데 단시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이면 학원을 가고 인강 들으시고 어떤 시험을 위한 테크닉을 빨리 배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점수는 정말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요. 써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소통이 목적이시면 방법이 좀 달라야죠. 아기가 말 배울 때 어떻게 하냐? 동아리부터 시작하죠. 듣고 따라하고 틀려도 계속 말하고. 성인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듣기만 늘어요. 말하기만 하면 말하기만 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인 영어 학습자 유형을 한번 분석해볼게요. 이건 제가 성인분들 그동안에 티칭하면서 관찰하고 또 상담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정리한 제 경험의 내용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암기형이 있어요. 미드에서 통찰 외우고 영어 문장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딱 멈추고 말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운 거를 써먹어 봐야 되는데 입 밖으로 내지를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영어 표현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 표현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들려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암기 방법이 좋은데 문제는 암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외운 문장은 직접 말해봐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데이터로만 남게 됩니다. 꺼내 쓸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문법 선행형,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가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너무 치중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학창 시절에 문법 위주로 배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법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원 관계자분들이 많고요. 이분들 중에 스피킹이 약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때 있어요. 몇 형식인지 모르면 영어 못하는 거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형식 어쩌고 5형식 어쩌고 이런 거 모른다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중요할까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원어민들조차도 문장 형식 따지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원어민이냐? 뭐 실제 영어 문장은 교과서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에 안 맞는 문장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문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순 감각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고 목적어가 어디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흐름, 그다음에 시제 감각,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 정도만 잡혀 있으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몇 형식인지 분석하는 능력이요? 실전에서는 아무도 안 따지고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몇 형식인지 따지면서 한국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기하고 듣기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문법 분석하면서 말하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머릿속으로 이건 현재 완료니까 이러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있죠. 문법을 아는 것과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격투기로 이거를 비유해 볼게요. 문법은 기본기입니다. 태권도로 치면은 품새에서 정권 지르기 유형과 배울 때 절도 있게 하잖아요. 실전에서 싸울 때 그렇게 뭐 절도 있게 하나요? 아니죠. 그러다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실제 격투기 훈련에서는 기본기만 주구장창하지 않아요. 기본기는 빠르게 익히고 응용 동작이랑 스파링을 훨씬 많이 하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문법은 빠르게 정리하고 실전에서 써먹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죠. 기본기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실전에서 쓰질 못합니다. 스몰 토크 전문가형 이분들 일상 대화 정말 잘하시면 가벼운 얘기 문제 없죠. 깊은 대화 안 됩니다. 조금만 주제 깊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문제는 영어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발음 좋죠? 스몰 토크 술술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전문가 행세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학 점수가 없어요. 뭐 토플이든 IELTS든 뭐든 없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몇 년 살았는데 뭐 나랑 대화해보면 아는데 뭘 그런 인증이 필요해? 뭐 이런 마인드신데 어학 점수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면 외국에서 학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최소한의 객관적 지표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학 점수라도 있어야겠죠. 참고로 토익은 리딩하고 리스닝뿐이라서 절대적인 촉도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스피킹, 라이팅까지 뭐 본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죠. 아무튼 발음 좋고 스몰 토크 잘하는 게 영어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휘가 좀 많이 부족하죠.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인풋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일상 표현은 정말 잘하시니까 일상 표현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영어는 말하는 것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직접 말 안 한 거, 뉘앙스, 뭐 숨어있는 의도 이런 걸 캐치해야 진짜 대화가 되거든요. 이 감각은 일상 표현만 듣고 말해서는 절대 안 생깁니다. 원어민들이 뉴스를 보다가 이건 이런 뜻이네 하고 바로 읽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맥락이 있는 힘인데 정말 토크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어요. 표면적인 대화만 가능하고 또 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떻게 말하든 다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쓰는 표현만 쓰니까요. 외국에서 학업을 하신 분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논문도 읽고 발표도 하고 코공도 하니까 다양한 표현이 노출이 되어 있죠. 뉴스도 보고 컬럼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 접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깊은 대화가 완성이 됩니다. 인풋의 폭을 넓혀야겠죠. 인풋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풋 과잉형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뭐 영어로 보세요. 뭐하는 미드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미드 틀어놓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분들은 계속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듣고 뭐 영어 채널 구독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이 표현 뭐지 하고 멈추고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번은 그냥 흘려서 들으셔도 돼요. 그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환경에 좀 노출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 표현이 뭔지는 뭐 찾아보셔야죠. 뭐 영상을 보면서 이 표현 뭐지 하고 멈춰서 찾아보고 이거 내가 이 표현을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따라서 말해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안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따라하고 써먹어야 돼. 무조건 써먹어요. 여기까지 4가지 유형 살펴봤는데 본인 해당되는 거 있으신가요? 아직 7개 더 남았습니다.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완벽주의형. 틀릴까봐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문장이 이미 있어요.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문법 틀릴까봐 막 발음 이상할까봐 단어 잘못 쓸까봐 막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타이밍 놓치거든요. 상대방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원어민들도 틀려요. 중요한 건 일단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죠. 실수를 안 하면 발전도 없습니다. 교재 수집병은 캔남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책 엄청 많아요. 책장에 영어 교재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 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처음 몇 페이지 보다가 새 책을 삽니다. 왜 그러시냐 하세요? 이 책은 나랑 안 맞아. 어려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 사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다릅니다. 책 사면 그 사는 걸로 뿌듯해하고 만족하시고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니죠. 한 권을 끝까지 보시는 습관을 좀 길러보세요. 10권 사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강의 점핑형 분들이 있어요. 인강을 여러 개 결제해놓고 하나도 안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강사 스타일 안 맞아. 저 강의가 더 좋대. 이러면서 계속 강의만 찾아다녀요. 뭐 어떤 강사가 좋대더라. 뭐 이 강사가 나대더라. 어떤 강의든 끝까지 들어봐야죠. 중간에 그만두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해석 개잘인 거. 강의 탓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를 끝내세요.
시험 점수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익 몇 점, 오픽 몇 등급. 점수는 높은데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이분들 말을 못해요. 왜냐면 시험 공부만 했으니. 시험은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만 익히면 점수가 나오죠. 토익도 패턴이 좀 있어요. 뭐 파트 몇은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시험 요령들이 있거든요. 오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 달달 외우면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실전은 패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픽보다는 저는 OPI가 좀 더 실전에 맞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수가 목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영어 실력 원하시면 점수에 집착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핑계 제조기 형성들이 계셔서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나이가 있어서, 환경이 안 돼서 핑계가 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핑계 대시는 분들은 진짜 영어가 급하신 건 아니에요. 급하면 시간 만들어서 하죠. 이게 다이어트랑도 좀 비슷한데요. 진짜로 살 빼고 싶은 사람은 하죠. 안 하는 거는 안 급해서. 영어가 안 급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동기부여 중독형이 있습니다. 영어 동기부여 영상만 맨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 스토리나 뭐 이렇게 해서 보고 나면 나도 해야지라고 이렇게 했다가 맨날 똑같으세요. 그런 것만 계속 찾아보시는데 뭐 자기계발 영상 있잖아요. 뭐 갓생 사는 사람들 맨날 그런 영상 보면은 나도 영어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기부여 영상 보는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세요. 감정적으로 충전되는 느낌이랑 실제로 실력이 느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느낌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구 탓형, 로봇 탓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앱 별로야, 이 교재 안 좋아, 이 강의 너무 구려, 로봇 탓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구글이랑 디스코드로만 했어요. 구글 검색하고 메티코로 바로 친구들한테 썼죠. 영어를 특별한 앱을 쓰진 않았습니다. 비싼 강의 안 들었어요. 도구가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 망치 탓을 하는 몫은 없잖아요. 도구 탓을 안 하셨습니다. 다 11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성인분들 중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꼭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한국 영어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 편 링크 설명란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세요.